안녕하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술을 10여 년 가량 마셨고요. 와우. 그리고 오늘의 주제 병원 찾기죠. 제가 병원을 한 40여 차례 들락날락거렸어요. 오마이갓. 브라보. 진짜 선수네요, 선수. 병원 찾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윤희입니다. 네, 오늘 병원 찾기가 주제인데 저는 사실 병원에 한 군데밖에 안 있어봐가지고 네, 경험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병원 홍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원희라고 합니다. 김원희 원장님은 같은 병원에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입원하시는 중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입원하시는 병원에서 꽤 오래 근무했었습니다. 한두 마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 채널 돌리고 계신 분들 지금 잘 들으셨죠? 절대 돌리지 마시고 지금 채널 고정 꼭 약속해 주세요. 자, 저희가 생각하는 병원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할지 참 힘드시죠? 네.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계속 술병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보건소를 찾게 되시는데 그때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시라고. 그럼 그때 우리는 항상 두려워요. 두려우면 어떻게 하죠? 또 안 가게 돼요. 그럼 또 술을 마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좋은 병원은 이렇게 찾는 거다라고 지금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알코올 중독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병원의 기준은 뭘까요? 병원은 일단 좋지 않고요. 네. 병원의 기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아니네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경우가 생겨요. 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는 이제 많이 알아봐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다른 것보다 우리 몸 아파서 어디 병원 가면은 그냥 갑니까? 다 맞아. 알아보고 네. 어디 잘하는지 뭐 어디 의사가 훌륭한지 어느 병원이 좋은지 뭐 낫긴 낫는지 다 물어보고 가잖아. 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물어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정신과는 물어볼 때가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알아. 알지도 않을 뿐더러 네. 갔다 와서 다 비밀이야. 다 맞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병원을 찾을 때는 아는 사람을 찾는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가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병원이에요. 가본 사람들 있으시죠? 네네. 제가 그럼 권하는 병원이 참 좋은 병원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건 그닥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김원호 원장님, 원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병원은 어느 병원이 좋을까요? 일단 살아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강하다, 강해. 그리고 뭐 나왔는데 단주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네, 너무 이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요. 네. 네. 일단 시작은 그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 제가 한 팁 드리자면요. 저는 식사예요. 최고예요, 역시. 최고.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죠. 밥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또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더 많은 양을 원할 때. 그때 근데 제가 가본 병원은 거의 한정돼 있었어요. 더 이상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더 주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 네. 충격적인데요? 밥을 드신단 말이에요? 네. 요령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계속 들으시면 나와요. 네. 선생님이 계셨던 병원은 어떤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병원은 제 기억으로는 폐쇄병동, 개방병동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폐쇄에서 개방병동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게 진짜 병원이다라고 했던 말이 엄청 기억이 많아요.
네, 폐쇄병동은 병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회이자 한 70명, 80명이서 그 안에서 좀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잘 조성된 그런 게 아마 좋은 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거만큼은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엄청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좀 다시 가라고 해도 다시 갈 수 있어요. 대신 술 안 먹고. 술 안 먹고. 아이고야. 거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술 안 먹고. 예. 전문가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입원해 보신 분들 중에서 처음 입원한 분들 중에서 특히 경악하는 문제가 와 나를 정신병자랑 같이 가뒀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병동에 그 술 문제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입원했다가 갑자기 이제 놀라는 경우들 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따로 입원하는 병동이어야 한다. 분리되면 참 좋겠는데요. 현실상 그거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네, 맞나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게 조금 충격이긴 했지만 사실 제가 정신과 병원에 처음 입원할 때 저의 가장 큰 고통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내가 병원으로 내쳐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케어해 줄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해라 라고 했지만 병원에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적으로 보호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저는. 그 버림받는 느낌으로 딱 병원에 입원해서 눈을 떴는데 네, 한참 듣는 사람이 막 옆에 있는 거죠. 침 막 흘리고 있고 똥 바르고 막 이게 똥은 아니지만 침은 흘렸어요 진짜. 옆에 친구가 침을 흘렸고 그 친구가 자꾸 제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친구랑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병원을 일하기보다는 병원 생활 편하게 하는 요령이었어요. 저는 보호사분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사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고받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을 때 보호사분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편하게 지냈답니다. 밥을 많이 주는 병원이 있는 게 아니고 밥을 많이 주는 보호사, 보호사가 그쵸? 점점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혹시 많이 드나들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나중엔 주로 한 곳을 이용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밥을 먹는 양이 한정되는데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지금 그거 유지가 된 거예요? 네. 어. 예, 저 여러분 병원에서 찐살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부를 때 이제 식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병원 가면 이제 묶어놓고 때리느냐 맞아요. 이런 거 이제 걱정들 많이 하세요. 네. 요즘에 그렇게 하면 이제 병원장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실제로 가서 보면은 병원 가면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네. 편하다고 느껴서 자꾸 그냥 병원 보내달라는 분이 생기는 게 오히려 문제라서 정말 요즘엔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옛날에 막 험한 시절 그때 되면 정말 가기 싫어서 정말 가기 싫어서 피하고 아주 치를 떠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이제 그런 분들 거의 없죠. 네. 옛날 분들 말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병원을 입대원을 10년 동안 40번 가량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간격이 굉장히 길었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다가 1년에 2번, 그러다가 3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점점 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정말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 내가 중독자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했으니까 병원으로 갔죠. 그럼 그때는 자의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됐어요? 타의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자의로 갔어요. 네. 진짜 그때는 편했나 보네요, 병원이요? 네, 너무 편했어요. 네. 아,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네. 반복이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술 드시는 분이 또 그거를 또 그냥 좀 편한 곳인데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나올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이건 절대로 아까 처음에 김만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병원에 가는 것은 최대한 좋지 않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야 된다. 입니다. 아까 김현우 원장님 뭐 얘기 꺼내신 것 같은데 아마도 요즘에는 다 그 알코올 전문 병원이라고 하는 곳인지를 적어도 확인을 하고 입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해 보셔서 그런 그 타이틀을 달고 있는 병원 중에서도 실제로 병동에 입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은 이제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 중에는 계시고요. 그 어떤 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또 병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실 수는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알코올 병동이 따로 꾸려지고 있느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입원하신다고 보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병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간혹 이제 아까 그 개방병동이 있는 병원이 진짜 병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개방병동에서 간혹은 그냥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떤 이제 단주라든지 적어도 이제 단주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가끔 이제 술을 드시게 된다든지 재발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그냥 생활하시면서 술을 적당히 마시면서 가족들 눈피해서 술 마시던 거 비슷한 생활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병원은 적어도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뭐 기준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할까요? 무엇을 이용해야 할까요? 네. 일단 하나 확실한 건 네. 인터넷만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맞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병원 좋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그게 아까 이제 뭐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냥 밖에서 하던 생활을 그냥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술을 담그는 분도 계세요. 네. 남은 밥을 모아서 술을 담글 수도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면 뭐 경험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나는 병원이라면 어때야 된다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런 병원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입원하고 어떤 뭐 중독의 문제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이러면서 좋은 병원은 이런 병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